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19 곡선의 매개 변수식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곡선의 매개 변수식을 표현하고 이해하자가 학생 목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쪼개서 이야기를 해주면, 일단 매개 변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는 것은 뭐 여기서 말하는 곡선이나 뭐 또는 뭐가 있죠? 도형. 이 이제 변수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 표현하는 방식.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변수라는 것은 보통 t를 많이 씁니다. t나 뭐 세타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냥 x, y라는 이 좌표를 좀 더 뭐 이 x를 ft, 뭐 y를 gt라는 형태로 따라서 넣어서 이 t 값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곡선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곡선, 뭐 직선 이러한 것들을 봤을 겁니다. 여기 지점에서 또는 여기 지점에서 점점 변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직선의 방정식 세웠을 때 ax 더하기 b를 했을 때 x의 변화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본 것처럼 마찬가지 at 더하기 b로 해서 이 t의 변화에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뭐 완벽하게 와닿지 않더라도 자취, 그 다음에 자취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취는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좀 언급됐을 겁니다. 지나간 자리. 일단은 요 정도 단어를 인지하고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매개변수식을 먼저 좀 세울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P라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P, 뭐 대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n차원 공간이라고 해봅시다. n차원 공간, 아래 n차원 공간. 이것은 P1 뭐 쭉쭉 해서 Pn까지 있겠죠. n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x라는 좌표를 찍어볼게요. x라는 좌표를 찍어볼게요. 얘는 x1, 점점점 xn까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 px라는 벡터를 쭉 긋고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a라는 벡터는 px라는 벡터에 평행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벡터인데 얘는 a1, 쭉쭉쭉 an까지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 px와 a라는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고 해봅시다. 즉 px a 벡터.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세울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x-p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벡터 px x-p. 그 다음 a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x-p의 a인데 평행하다는 조건 앞에 뭐가 붙죠? t라는 매개 변수식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평행하다이고 얘는 t는 매개 변수, 즉 요거의 뭐 길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p 더하기 t a라는 식을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쪼개서 이야기를 하면 x1는 p1 더하기 t a1, x2는 p2 더하기 t 곱하기 a2 해서 쭉쭉쭉 xn은 pn 더하기 t an이겠죠. 조금 이걸 일반화해서 적어주면 t에 대한 식으로 적어주면 a1 x1 빼기 p1 이 나오고, 이걸 쭉 뭐 이렇게 적어주면, 계속 적어주면 결국 일반화된 식을 뭐고 구할 수 있죠? t는 an분의 xn-pn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나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 t는 모두 다 같죠? 모두 다 같죠? 자, 이걸 통해서 a1분의 x1 빼기 p1 이퀄 a2분의 x2 빼기 p2 이퀄 쭉쭉쭉 an분의 xn 빼기 pn이라는 n-1개의 같은 형태를 갖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봅시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점P를 지나고 V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라고 있습니다. 점P를 지나고 V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으로부터 한 점 Q까지의 거리는 이겁니다. 자, 시험 때는 암기를 하시면 좋고, 뭐 사실 이해하면 암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암기하는 게 좋겠죠. 자, 뭐 점 P를 지나는 이제 V에 평행한 직선이 있대요. 점 P를 지나는 V에 평행한 약간 이런 느낌. V라는 벡터. 그러면 위에서 봤던 이 예시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 인지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Q 한 점 Q 이 직선으로 Q를 뭐 여기다 잡읍시다. Q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 거리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이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PQ를 우리가 좀 벡터를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사인 세타는 뭡니까? 사인 세타는 PQ의 크기 분의 여기 뭐 x라 잡으면 x겠죠? 자, 그럼 x는 뭡니까? PQ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여기 x 여기.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가져올 거냐면 외적을 가져올 거예요. 외적의 정의가 뭐였죠? 이렇게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죠. 요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왜냐면 a 곱하기 b는 뭡니까? 사각형 넓이죠.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죠. 근데 사인 세타까지 넣어줌으로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임을 인지함으로써 2가 안 나눠져 있으니까 외적은 통해서 얘를 뭘 구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보면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PQ 벡터 곱하기 V라는 벡터를 외적했을 때 크로스를 했을 때 PQ 곱하기 V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하겠죠?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자, 그럼 얘 보이시나요?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얘 보이죠? PQ 곱하기 사인 세타, PQ 곱하기 사인 세타를 통해서 따라서 V의 크기분의 PQ 크로스 V의 힘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이거 거리. 문제를 풀면서 솔직히 이해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이제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가져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하면 멈춰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는데 어려우면 풀이를 듣고 다시 풀어보고 5번씩만 풀어보세요. 머릿속으로 다 기억납니다. 저는 교재 있는 거 문제를 5번씩은 최소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배우신다면 그렇게 좀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뭐 1,2, 뭐 3,4 이러한 형태가 있으면 뭐 우리가 중학교 때 외우나요?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할 때 벡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행한 벡터. 자, 얘를 P라고 해봅시다. 얘를 R이라고 해봅시다. R이라는 점. 자, 그러면 PR이라는 벡터는 얘 V라는 벡터로 좀 간편하게 적을게요. PR은 뭡니까? 그러면 빼주면 되죠. 3 빼기 2는 1, 마이너스 1 빼기 4는 마이너스 5, 얘는 4, 1, 마이너스 5,4라는 평행한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평행한 벡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우리가 위에서 뭘 구했죠? 위에서 우리가 구한 거는 이걸 구했었죠. 요거 구했는데 이 A1부터 AN까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평행한 벡터의 원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통해서 뭐 적어주면, 저걸 외웠다면,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 밑에 1 equal 마이너스 5 equal 4 적어주고, x1 빼기 p1이니까 x1 빼기 p1은 뭡니까? x1 빼기 p1은 x 마이너스 2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x, y, z라 했을 때, x, y, z라 했을 때, 여기서는 자 왜냐면 얘가 3차 원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4 z 마이너스 플러스 3.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해됐나요? 2, 4, 마이너스 3.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원래 알던.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y 플러스 1 이퀄 4분의 z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다 답입니다. 이해됐나요? 생각보다 쉽죠? 그러면 이거를 좀 외우지 않고 풀는 방법은, 자 x라는 식이 있어요. x라는 식이 있는데, x라는 거는 2를 지난대요. 2를 지나고 더하기 뭐 약간 이거 1 마이너스 5 4는 약간 기울기의 느낌이죠. 그러면 1 곱하기 t라고 두는 겁니다. 매개 변수식. 그러면 얘는 뭡니까? 2 더하기 t겠죠. 그리고 y는 4를 지나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5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5t 4 마이너스 5t. 이건 두 번 적었네. z는 뭡니까? 마이너스 3 지나요. 플러스 4t. 이렇게. 이거에 대한 답은 요거랑 같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조금 익숙해지시면 좀 쉬운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는 자 2, 4, 마이너스 3으로부터 앞에 구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를 구하세요 문제는 방금 여기서 했죠. 여기. 자 그러면 자 v라는 벡터는 우리가 평행하다 라고 했을 때 구한 거니까, 이제 pq P 지점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PR이라는 이제 벡터가 원래 구해졌어요. 여기서 P부터 뭐 R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Q로부터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Q로부터.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PQ라는 벡터를 끌어봅시다. 왜? 여기 있는 이 직선사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PQ를 구해주면 얘는 0, 마이너스 1,1이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는 결국 길이가, 외우셨다면 이거지만 외우지 않았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세타라고 둬볼까? 사인 세타의 값, 사인 세타가 이제 PQ의 크기에 곱하기, 이거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PQ의 크기는 뭐지? 혹은 세타가 뭐지 생각했을 때, 세타의 값을 우리가 알 겨를이 없잖아요. 세타의 값을 알면 금방 구하겠지만 모르니까 이 정도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변형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조금 이거 과정을 생략할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V의 크기 분의 PQ 크로스 V를 해줬을 때 나오는 거 계산을 해주면, 크로스 계산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할게요. 얘는 1 더하기 25 더하기 16분의 얘는 루트 3이 나오겠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루트 1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막 그렇게 막 난이도가 있진 않지만 조금 어색하다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V는 어떻게 구했죠? 위에서 이 V는 여기서 구했고, 그러면 얘를 각각 해주면 되겠죠. 크기니까. 그리고 이 루트 3은 이제 IJK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PQ라는 벡터 두고 V라는 벡터 두고 얘에 대해서 크기를 구해주면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해주면 루트 14분의 1이 나오니까 한번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 딱 봐도 보이겠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전 챕터와 비교하면 첫 번째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예요. 평면의 방정식.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처럼 직선의 매개 변수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방정식인데 매개 변수식 뭐 표현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하게 하면 직선까지 구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서브 문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음 문제에서 지금 사실 곡선의 매개 변수식인데 직선의 매개 변수식밖에 안 했잖아요. 곡선의 매개 변수식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로 사이클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가 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뭐 너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가장 쉽게. 뭐 R이라 도 상관없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굴러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굴러가서 얘가 이렇게 굴러가겠죠? 뭐 복사해서 똑같이 원 크기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굴러가겠죠? 자, 그러면 좀 대략적으로 여기서 여기 지점이 쭉 가서 여기 손 떨려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여기 지점까지 쭉 가겠죠. 뭐 여기 요 정도면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여기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취거든요. 지나간 자리.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 페인트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점 여기 지점만 대고 이 굴러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이해 안 되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점 이거의 매개 변수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지점에 뭐 자취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 중심 조금 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지울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중심은 여기. 그러면 반지름 끊고 반지름 꺼요. 증명 과정입니다. 증명이라기보다 문제 풀이 과정이죠.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반지름은 1이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호의 길이의 공식은 L은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죠? R은 뭡니까? 1이죠. 그럼 L은 세타라는 겁니다. 여기의 길이가 세타다. 인정?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세타라는 걸 구했으니까 보시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의 길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굴러간 자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쭉 그어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죠. 삼각형이 직각인 삼각형. 여기 세타가 나오고 반지름은 1인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정도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의 좌표는 전체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Y축 좌표가 Y가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자, 요걸 빼먹었는데 여기 0,0 지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0,0. 자, 여기 그러면 Y축은 구했으니까 X축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입니까? 세타죠?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X좌표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매개 변수식은 R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요거는 보통 매개 변수식을 표현할 때 표현. 이런 식으로 곡선의 매개 변수식 대표적인 사이클로이드를 구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딱 나왔을 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요 정도만 사이클로이드만 연습하시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지우고 한번 개념을 자기가 스스로 다 쓸 수 있나 이 정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